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합참이 추가 병력 투입을 검토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합참이 실제로 후방부대 등을 대상으로 병력 투입 가능성을 확인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2차 계엄 시도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결의안 통과 뒤에도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2차 계엄 시도에 관한 추가 정황을 특검이 포착을 했나 본데 이 전현직 합참 관계자 조사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했었다. 자, 국회가 계엄 해제된 게 12월 4일 1시 3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 해제 국무회의가 열린 건 새벽 4시 때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벽 4시 30분경 한덕수 주재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은 1시 3분 계엄이 해제 결의된 이후 어디서 뭘 했느냐. 여태까지 조사되고 또 법정에서 인정된 걸로 재구성을 해보자면 1시 17분께 합참 지하에 있는 결심지원실에 도착했다는 건데 결심지원실, 이거 군대 용어는 참 재밌어요. 결심지원이 뭐냐면 지휘관이 네. 전쟁 중에 상황 판단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결심 지원. 네. 군대 용어는 참 웃겨요. 하여튼 그런 방에 당시 누가 함께 있었는지는 시사인이 보도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과 최병호 국방비서관,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이 당시 있었다고 시사인이 그런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쭉 있었는데 네. 여기서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국회 몇 명 투입했어? 네. 이렇게 묻고 대화를 나누며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국회 병력을 몇 명이나 투입했냐고 하자 김용현이 500명 정도라고 하니 윤석열이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니까 1000명을 보냈어야지라며 화를 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또 보도가 됐었고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 2번, 3번 걸면 된다라고 했다고 당시 그 방에 머물다가 나온 방첩사 모 장교가 기억이 생생했던 계엄 직후 12월 공수처 수사에서도 밝혔고 그다음에 2월 검찰 수사에서도 밝혔고 그리고 방첩사 내부 대화방에서 그 내용도 공유했었다고 하고 이 내란 재판에서도 관련 증언을 했었거든요. 그 영상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01시 17분경 김영현 피고인 박안수 총장과 함께 전투통제실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증인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네,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핑계라는 단어가 기억나고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라고 문장이 기억나고 다시 걸면 된다라는 문장이 기억납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언성이 높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2번, 3번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네, 제 기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해제안 통과돼도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 밀어붙이라고 한 지시 역시 내란 수계 1심 재판에서 인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검찰 조사에서는 이진수 전 사령관이 인정했다가 그런 말 들었다고 법정에서는 부인했지만 그때 당시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 그리고 운전병이 그런 통화를 옆에서 들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빼박 인정이 됐고 그리고 김용현이 그 결심지원에서 노사원과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벽 1시 38분 2초 통화 직후에 다시 노상원이 전화를 해서 1분여간 통화한 뒤 3분 뒤에 또 다시 전화를 합니다. 2분여간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2시 반경 또 2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했다는 말은 이제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고 그걸 네. 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나가라고 한 뒤에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셋만 남았을 때 윤석열이
법령집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증언에서 나온 건데. 당시 장관님 따라 들어갔을 때 대통령님께서 국회 법령집을 달라고 찾으셨고 법령집을 받아서 다시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계엄을 다시 선포할 두 번, 세 번 선포할 법적 근거를 찾았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2시 42분 결심지원실을 떠났다. 그리고 그 직전으로 아마 추정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새벽 2, 3시경에 김용현이 선관위에 병력 재투입할 수 있냐 라고 곽정문 전 사령관에게 물었고, 그때 곽 전 사령관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영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1시 3분경에 국회에서 의결이 됐고 2시 13분경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중앙선관위에 다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도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항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시 40분 떠나기 전에 한 30분 전에 네. 이미 국회를 떠난 곽정문 전 사령관에게 선관위에 갈 수 있냐? 안 된다 라고 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특검이 새로 추가 정황을 확보한 것은 아마 이 곽정문 전 사령관에게 물었던 네. 그 시점 전후로 합참 쪽에다가도 추가 병력 투입이 가능하냐, 그런 걸 확인했나 봐요.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윤석열은 어차피 금방 계엄 해제될 거니까 그래서 계몽성이라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두 번, 세 번 해서 계엄을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걸 밝혀서 사형 선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사무실에 왔던, 그리고 국회로 왔던 병력들이 계엄 해제되고 나서 바로 부대로 복귀했는가, 이거 특검에서 확인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복귀하지 않았다면 바로 복귀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두 번, 세 번을 대기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 특검에서 확인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시도했던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면 이건 뭐 확인해보나 마나 이미 그때부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뒤늦게 증거가 나오네 어쩌네라고 하면서 이걸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 검찰 애들이 지들 살겠다고 그동안 공개 안 했던 자료들이나 어떤 내용들을 보도로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윤석열은 보내버리겠다, 보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네. 자, 권창영 특검팀이요. 지난해 12월 4일 새벽에, 아니죠. 지지난해죠. 벌써 2024년 12월 4일 새벽에 국회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합동참모본부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명수 합참의장이 국무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전에 참모들에게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물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1심 법원은 이미 윤석열이 수방사령관에게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는 점, 그리고 김용현이 선관위에 추가 병력 투입을 확인을 한 점 등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합참은 그동안 뭐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합참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형 2번, 3번 하면 됩니다. 그 합참의 김명수 의장이 우리가 처음에는 왕따 당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이 윤석열이가 4시 반까지 계속 버티고 있으면서 추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데를 여러 군데 물어봤다고 합니다. 인천 쪽에 있는 해병대, 이 해병대도 알아봤었고, 그 다음에 일산에 있는 백마부대도 알아봤었고, 그 다음에 추가 헬기를 보낼 수 있는지 그쪽에도 이미 다 알아봤는데, 이미 많은 시민들이 서울 자체를 똘똘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 거라, 추가 병력을 집어넣을 수가 없고, 유일하게 기다릴 수 있었던 서강대교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그 당시 병력들은 3사관 출신이기 때문에 육사에 말이 맥히지 않는 상황이라서 만일 여기서 무리하게 2차 계엄 요구를 하면 걔네들이 역으로 용산으로 넘어와 가지고 기존의 대통령실이나 이 추진 세력들을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이 아니라
만일 그런 식의 의견 교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서강대에서 지금, 서강대교 앞에서 묶여 있는 사람들한테, 야, 밀고 들어와라. 내가 너 뭐 참모총장 시켜줄게. 라는 식으로 추가 해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계엄 해제된 상황에서 만일에 그런 명령이 나온다 치면 이건 내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포하러 간다. 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군을 넘지 않았던 당시 지휘관 대령님이 그러니까 장군 승진을 사양을 했어요. 뭔가 추가로 더 밝혀질 내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그때부터 쭉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2차 계엄을 시도를 하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합참에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계엄버스가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해제가 됐는데 계엄버스가 출발했다는 얘기는 그 계엄버스 안에 대한 인력을 이용한 2차 계엄이 있었다고 보는 게 너무 상식적인 거거든. 근데 결국 그걸 못한 거는 지금 있는 시민들이 이미 서울 지역에 추가 병력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도로나 교량들을 완전히 확보한 것이고, 그나마 가장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수방사에서 자칫하면 역으로 기존의 2차 계엄 명령이 내리면 체포조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게 예상인 겁니다. 김명수가 특전사하고 수방사에 계엄 사무 우선 이런 명령을 내린 사실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추가 병력을 통해 가지고 전세를 뒤집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얘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특검이 입건을 했습니다. 사형당한 사람이 참 많네. 따라서 일단 군인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실 지원이 아니라 지휘하기 위해서 출동이 준비되어 있었던 검사 조직들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왜냐하면 얘네들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은, 윤석열의 궁극적인 목적은 군을 동원해 갖고는 계엄을 일으켜서 지금 있는 헌정을 멈추게 하는 거고, 이 수습은 법비들 데리고 하려고 그랬어요. 조의대 이하 판사들하고 검사들 데리고 지금 모든 행정을 다 말하자면 이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모든 행정기관을 장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에 어떤 부서의 어떤 검사들이 어느 행정부 내지는 어느 직책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관리하고 지휘한다라고 하는 계엄 지휘 매뉴얼이 검찰 안에 존재할 가능성이 나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 매뉴얼만 공개된다고 치면 지금 뭐 보안 수사권이 어쩌고 이런 거는 검찰이 살아날 수 있다, 아직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던 6개월 전, 3개월 전인 거고, 지금 이재명 그 당시 대북송금이나 이런 조작 기소가 발표되고 특검이 이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밝혀내기 시작하는 순간 어차피 군을 통해서 나올 거거든요. 검찰 안에서는 이 문서가 안 나올 거예요. 군의 이러이러한 상황, 계엄 상황이 되면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라라고 하는 문건이 군 안에서 나올 겁니다. 반드시 기무사나 정보사 안에는 그 문서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계엄사든 그 안에서 그 문서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쿠데타는 검찰 조직의 기획하에 군을 동원해서 일어났던 쿠데타였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낼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거라고 봐지고요. 저는 특검이 재판을 가면은 그런 거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한테 사형 2번을 선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한 번이잖아요. 사형 한 번이잖아. 근데 2번, 3번 해도 된다 하면서 그 뒤에 한 번 더 하려고 했잖아요. 나는 2번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얘기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계속 하는 거죠. 죄가 다르니까. 되든 안 되든 이거는 2번을 선고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진짜로. 근데 1차 내란, 2차 내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죄들이 전부 다 병합돼 갖고 따로따로 다 판결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 죄는 전부 다 사형에 준하는 죄로, 내환과 외환죄에 대해서는 둘 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확정까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면해 주지 말고
계속 집행을 밀어놓은 상태에서 조사와 단죄하는 역사의 증거로 남겨야 된다, 이 사건은. 그래야 다시는 이런 불행한 대한민국, 이 정말 편협하고 쓰레기 같은 정치가 부활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죄상 위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국가를 세우자고 하는 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가야 될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